안녕하세요. 이중성 강사입니다. 오늘도 스마트폰 활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 대한 것 좀 학습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도 바탕화면과 앱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카카오톡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사용했던 카카오톡 사용법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들어보시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었구나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총 2시간 정도 될 거고요. 중간에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끊고 다시 또 녹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안드로이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나 LG폰 위주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의 화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또는 나는 왜 스마트폰 쓰면서 맨날 똑같은 앱들이 이쪽 저쪽에 많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화면의 경우에는 제 폰입니다. 그래서 제 화면에 여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여기는 홈 화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홈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홈 화면이면서 홈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언제든지 껐다 켰을 때 제일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홈 화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홈 화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런데 첫 번째 화면은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 점이 뭐예요? 자, 이 점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에요. 만약에 옆으로 한번 보내면 밑에 점이, 검은색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활성화됐다고 하는 건데 이게 더 진해집니다. 여기서는 그 옆에 가고 그 옆에 가고, 옆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밑에 보시면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총 점이 둘레 6개니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앱의 개수는 6 곱하기 이 화면에 있는 개수들, 이게 20개 정도 되죠. 그래서 한 120개 정도는 홈 화면에 깔을 수 있는데, 홈 화면도 여기가 처음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나누어져요. 여기는 다 홈 화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고 터치해서 앱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이고요. 다음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난번에 아마 앱을 다 다운로드를 받으셨어요. 그죠? 다운로드 받으셨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것은 앱이 얼마나, 여기에 이제 앱 같은 경우 이렇게 꺼내 놓고 저희가 실행하고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는 제가 홈화면을 말씀드렸고, 앱을 설치하면 앱이 막 설치가 돼요. 그런데 그 설치되는 앱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홈 화면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설치가 안 돼요. 홈 화면에 설치되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는. 그럼 어디에 앱들이 설치되느냐? 바로 요거. 앱스라고 하는 거예요. 앱스. 그래서 앱스라고 돼 있는데 뒤에 s가 붙죠. 복수. 복수니까 영어로다가 복수는 뭐 s는 숫자 붙는 거는 복수를 얘기하고요. 앱들이 다 여기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앱들이에요. 앱들. 자, 터치해 봤을 때 앱들이 여기 다 가 있고요. 만약에 터치했을 때 밑에 여기도 똑같이 점이 여기 보이면 현재 위치가 여기인 거예요. 화면이 한 개가 아니고 총 몇 개예요? 밑에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하나. 총 11개의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화면이? 앱스라고 하는 화면. 앱들만 막 설치되는 화면. 이런 개가 적진 않죠. 그러면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느냐?
둘, 넷, 다섯, 둘, 넷, 다섯, 25개에 곱하기 110, 11 하시면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총 개수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한 개씩이에요. 한 개씩. 이렇게 단독으로 했을 때 한 개씩. 근데 한 개씩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앱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한 군데다가. 그죠? 이 안에 앱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앱의 개수가 또 훨씬 더 많아요. 막상 들어가서 보면 플러스 눌러서 막 여기저기 추가할 수 있어요. 모질라면 여기서 페이지를 다음으로 넘겨요. 그럼 몇 개예요? 엄청나게 많이 깔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앱스라고 하는 화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여긴 뭐예요? 앱들이 실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는 앱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을 자주 써. 그래서 쿠팡을 홈 화면에 배치하고 싶어. 그랬을 때 하는 행동이 이 앱을 선택을 하죠. 잠깐 누르고 있습니다. 2초 정도. 하나, 둘, 1.5초면 되네요. 이거. 잠깐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얘가 움직이고요. 그죠? 자, 여기서 총 4개의 메뉴가 뜨는데 항목 선택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홈 화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만 얘가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가기라고 해가지고 얘를 하나 카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앱은 아니지만 하나가 더 복사가 돼서 홈 화면에 설치가 하나가 더 생긴다. 그래서 홈 화면에 터치하셔도 이 쿠팡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앱이. 자, 설치한 거 지우려면 당연히 요거 누르시면 설치한 거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앱을 지웠을 때 데이터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앱 지웠을 때 데이터가 지워지진 않습니다. 앱을 지우면 데이터들은 있고 그 앱만 지워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만 지우고 데이터들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읽어오는 프로그램이 없을 수는 있겠죠. 그 사진이라고 하는 앱을 없애버리면 사진들을 볼 수가 없겠죠. 앱이 없어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깔면 다시 사진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지웠다가 다시 설치할 수 있으되 데이터가 날아가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 옆에 이제 이 앱에 대한 정보는 쿠팡에 대한 정보예요. 그럼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앱이라고 하는 것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쭉 줘요. 얘는 어떤 거다라는 정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한. 여기 있는 거 보시면 허용된 권한 없음, 거부됨, 저장 공간, 전화, 주소록, 카메라 거부됐잖아요. 제가 다 허용으로 이렇게 바꿔요. 허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제대로 앱이 돌아가질 않아요. 주소록, 카메라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가셔서 여기서 권한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 공간과 전화 권한만 줬고 주소록 안 줬잖아요. 주소록 권한 또 허용해서 줍니다. 카메라 권한 허용해서 줍니다. 그러면 모든 앱 권한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권한이 없으면 앱이 실행을 해도 사진이나 이런 걸 못 불러와요. 그것 때문에 권한을 주라는 거예요. 자, 알림은 제가 차단시켜서 귀찮아서. 자, 그리고 이 앱을 안 쓸 거다 그러면 제가 삭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강제로 사용 중지예요. 일단 여기서는 일단 사용 중지했다 나중에 다시 할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앱스라고 하는 곳이고 내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어떤 앱을 깔면 다 여기 깔려요. 그런데 얘들이 앱이 설치될 때 보면 막 어떤 데는 2개, 3개 깔리죠. 지 마음대로 설치가 돼요. 가고 싶은 데만 가 있어요. 이렇게 막 설치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비어요. 공간이 많이 비네? 앞에 채워야지. 그러면 앞으로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파고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앱인데 번역 앱을 옮기고 싶다. 앞에 비어 있으니까 누르고 기다려요. 그리고 얘가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앞에 요 모서리로다가 가요. 이렇게. 그럼 빈 공간으로 제가
이렇게 여기 공간이 하나 생기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QR코드라는 앱을 하나를 잡고 여기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앞에 비니까 네이버 메일도 하나. 그럼 앞으로 또 가려면 앞에 가서 요 끝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앞으로다가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고요? 얘 위치 찾느냐고 그래요? 자, 두 칸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칸 가려면 명암인식 프로그램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바탕화면에다도 하고 싶으면 터치해서 홈화면에 추가. 그럼 이렇게 홈화면에 추가가 돼서 하나가 들어오죠.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홈화면인 거예요. 여기도 지 맘대로 가요. 그래서 잡고 앞으로 이동해 라고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앱들이 많으면 여기 못 들어가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도 없고. 그래서 세 번째 공간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쓰는 앱들은 여기 홈화면에 놓으시면 좋아요. 제가 언제든지 자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바탕화면, 여기는 홈화면, 이쪽 전부 여기 보이는 거 여기 눌러서 갔을 때, 이거 눌러서 갔을 때는 전부 앱스 화면.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앱을 하나를 설치했는데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앱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홈화면에 추가했을 때 이렇게 홈화면에 이런 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할 때는 앱들이 이제 순서가 막 중구난방이면 얘들을 붙잡고 슬슬 잡아당겨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앱 정리하는 것도 좀 깔끔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모르시니까 이거 막 넘기다 보면 어디 나오고. 근데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첫 번째에 놓든지 두 번째 여기다 놓으시면 좀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을 좀 꾸몄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꾸미시는 거는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안 되네. 보통 여기 바탕화면 누르고 있으면 이제 애들이 되거든요. 여기 요거 자체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앱이라고 그래요. 앱. 그래서 터치하면 현재 위치에 온도라든가 날씨 이런 걸 보여줘요. 12시까지 뭐가 오는 거지? 비? 내일이죠, 내일. 내일 12시까지 비 오고 3시까지 비 오고 어쨌든 영하 6, 우와 되게 춥다. 6, 7, 8도래요. 더보기. 우와 내일 춥다. 어쨌든 한파특보도 있고 강풍도 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일기예보에 대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젯으로 다 끌어다가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할 거 뭐냐면 앱스라는 것과 홈 화면에 대한 설치되어 있는 앱들에 대한 구분,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아까 보셨을 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여기도 여러 개 있고 여기도 여러 개 있고 이 안에 편집 앱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동영상을 편집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편집 앱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앱들은 전부 동영상을 편집할 때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앱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끼리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 놓는 거예요. 자, 묶어 놓는 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지금 묶여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누르면 빠져나가서 전체에서 요 안에 있는 애들을 크게 보여줬을 뿐이에요.
자, 그럼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애들 가져가면 연습이 안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쓰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세 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세 개의 앱을 하나로 묶어버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당근마켓, 파파고, 네이버 메일, 요 세 개를 하나로 묶어볼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밑에 있는 이제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메일을 당근마켓에다가 던져요. 위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서 던져요. 또 같이 겹쳐서 딱 놔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두 개의 앱이 들어가 있고요. 폴더 이름을 쓰라고 나오는 거예요. 폴더 이름 쓰면 되죠. 뭐 여기다가 터치하고 뭐라고 쓸까요? 뭐 자주 쓰는 건데 그냥 지금은 연습이니까 연습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록 카테고리를 만들어 넣는 건데요.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름을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그 이름을 지울 수도 없지만 이름 안에서 바깥으로 다 나가면 되거든요. 내보내면 좀 이따 내보내는 걸 건데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표시 해서 그냥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알기 쉽게끔 만들어 놓는 이름일 뿐이에요. 자, 현재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더 넣고 싶어요. 이 안에 지금 두 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자, 하나가 더 있는데 가보면 뭐였냐면 명함인식이었죠. 얘를 여기다 던져 넣으면 돼요. 붙잡고 이렇게 갖다 넣으면 도망가지마.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연습 안에. 자, 그런데 이를 방금처럼 넣은 방법이 있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로 여기다 더 넣고 싶은 거. 이건 이제 가나다 순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뭐를 하나 넣을 거냐면 나는 정부24를 하나 넣을 거야. 그래서 정부24를 넣으시고 싶으시면 여기 전부 다 투명한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래서 터치하시면 이게 체크가 돼요. 그리고 완료 버튼 미래 거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앱을 더 추가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고. 그런데 나는 당근마켓, 네이버 메일, 명함, 정부24인데 여기 있기 싫어. 나갈래. 그러면 그냥 끌고 나가세요. 바깥으로. 그럼 지가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여기는 뭐예요? 세 개만 남아있죠. 얘들도 다 내보내면 전부 독립적으로 이렇게 독립해요. 지들이 하나씩 이렇게 앱이.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여기다가 합쳐준 거죠.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모아놓고 합친 게 아니고 모아놓기가 맞는 표현인데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비슷하게 끼리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한 군데다 모아놓는 방법 지금 말씀드린 거고 꺼내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서 그냥 잡아 꺼내면 돼요. 자, 그런데 앱을 설치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앱을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앱을 지울까요? 그 앱은 내가 잘 안 쓰는 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하나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쓰는 앱. 다 잘 쓰는데. 자, 이 마이콘 놔두고 길리랑 TV 제주항공 잘 안 쓰는데. 저 잘 안 쓰는 앱을 하나를 일단 빼볼게요. 위드라이브, 알지페이스. 저는 이거 주면 되겠네. 전 신한은행 안 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딴 거 쓸까? 리페이스 이런 거 하죠. 뭐 거의 쓰지도 않는 앱이니까. 자, 이런 그 앱을 지우실 때는 이렇게 터치하시면 위쪽에 이렇게 나오죠.
자, 설치 삭제 누르시면요. 이거 물어봐요. 제거할 거냐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앱만 쭈루룩 삭제가 됩니다. 자, 없어졌죠? 이렇게. 자, 앱 지우는 방법이에요. 설치하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설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앱이 있다면 아니면 자주 쓸 거라면 저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앱들을 가져다 놓으시고, 더 중요도가 높은 걸 보통 앞쪽으로 자꾸 가져오니까요. 중요도 높은 걸 앞쪽에 갖다 놓으세요. 좀 덜 중요한 건 뒤쪽으로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홈 화면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섯, 여섯 페이지는 구성을 안 했어요. 세 페이지까지만 현재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앱스 화면과 홈 화면에 대한 구분 방법, 어떤 게 홈 화면이고 어떤 게 앱스 화면인지 잘 구분이 되셨나요? 네,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래쪽에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5개 정도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거 있으시면 위에 있는 앱이 움직이더라도 아래에 있는 이 5개 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에 제일 많이 쓰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면 괜찮아요. 저는 전화, 문자,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요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앱스 화면 갈 때 요걸 누르기 때문에, 물론 바깥에서 위쪽으로 쫙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바깥에서 쭉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시면 앱스 화면이 뜨기는 해요. 그 방법보다는 요거 터치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앱스 화면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카카오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이미 다 깔려 있으시니까 카카오톡을 일단 들어갑니다. 자,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얘네들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첫 번째 채팅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요. 자, 밑에 있는 거는 광고예요. 그 보기 싫으면 살짝 누르고 계시고 나서 광고 보지 않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광고 안 본다고 하셨으니까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죠. 관심이 없어요. 제출하기 이렇게 하시면 일단 광고가 사라집니다. 언제 또 뜰지 몰라요. 자, 그리고 현재 원래 이 카카오톡은 저희가 하게 되면 꼭 채팅으로 먼저 와요. 왜? 대화방으로 항상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대화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메뉴들이 있어요. 자, 현재 채팅이라고 상단에 써 있고 밑에 보시면 검정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현재 위치라는 거예요. 검정색이 있고 채팅은 현재 위치는 채팅이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이 숫자들 빨간색 안 읽었어요. 아직 제가 읽게 되면 여기처럼 전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근데 몇 개의 메시지를 안 읽었다? 한 개, 19개, 한 개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쪽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는 4개로 총 메뉴가 구성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여기는 채팅이었지만 여기는 뭘까요? 친구입니다. 친구. 여기는 콘텐츠들. 여기는 점점점은 더보기라는 의미를 가진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도 가볼까요? 채팅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돋보기, 즉 검색할 때 쓰는 겁니다. 검색. 자, 옆에는 말풍선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해요. 채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항상 말풍선이 있죠. 근데 옆에 플러스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대화방을 새로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은 단톡방을 난 만들 줄 몰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요. 단체 톡방이죠. 단톡방 만드는 곳은 여기 두 번째 거 눌러서 채팅 창 만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음악이에요. 자, 이거는 유료 음악도 있고 무료 음악도 있는데 대부분 유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게 톱니바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가 전체 카카오톡의 그 환경을 설정해 줍니다. 카카오톡 자체 내에서 글씨 크기
더 크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어떤 설정을 변경할 게 있다면 여기 가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채팅에 있을 때는 위에는 채팅에 대한 메뉴들만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나 두 번째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 친구를 클릭하면 친구들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친구들의 메뉴에는 무조건 본인이에요. 본인. 그리고 밑으로다가 이거 새로 생겼습니다. 멀티 프로필. 친구별로 프로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생일인 친구 보여주죠. 자, 이거 제가 워낙 많아서 생일이 매일 많아요. 근데 다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여러분들도 저 친구 돼 있으면 여기에 생일이 언제인지 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쭈르륵 보면 친구 생일 확인해 보래죠. 22명. 그러면 이전 일주일 전부터 다음 일주일 후까지 친구 생일이 다 미리 나오기 때문에 미리 터치하셔도 돼요. 자, 다음에 즐겨찾기 있습니다. 즐겨찾기에는 대화방을 미리 자주 가는 데는 이렇게 즐겨찾기로 해 놓으실 수도 있으세요. 즐겨찾기고요. 저는 즐겨찾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추천 친구, 새로운 친구 만나보세요. 제 친구지만 제가 친구를 추가하지 않았어요. 혹은 제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들도 여기에 추천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음에 채널은요. 이거는 광고 채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널은 추천 채널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밑에는 친구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죠. 3,928명이 제 카카오톡 친구래요. 언제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친구 끊을 수도 없고 어쨌든 5,000명 되지 않을 때까지 5,000명 되면 그때부터는 친구 아닌 사람들은 싹 정리해 들어갈 겁니다. 70명 남았네요. 아니구나. 5,000명 되려면 아직 1,000명 넘게 남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개인 프로필은 여러분들이 여기 본인 거, 내 거 터치하시면 이렇게 프로필 화면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렇게 밑에 여러분 이름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도 가능하세요. 카카오 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연결이 여기서 되고, 또 나와의 채팅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프로필이에요. 자, 다시 상단에 X 버튼 왼쪽 거 누르고 들어가면 친구 오죠. 자, 밑에 거 첫 번째 거 받고 친구 채팅 아까 받고, 자, 이번엔 샵 보면 되겠습니다. 샵. 자, 이 샵은 뭐예요? 현재는 뉴스로 가네요. 계속 이 디폴트가 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전부 콘텐츠들입니다. 연말정산 뉴스 카카오티. 자,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사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런 관심 있는 것들은 앞으로 상단에다 노출을 많이 시키는 형태고요. 최근에 우리가 관심 많은 확진 환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보입니다. 뉴스에. 그리고 QR 체크인, 공공기관이나 어디 들어가실 때 QR코드 체크인 하는 곳들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체크인 누르시고 요 QR코드가 보이죠. 자, 이 QR코드가 보이는데 이거를 거기 여기 남은 시간 매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면 체크를 해줍니다. 보통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겠죠. 본인이 누군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전부 뉴스들이에요. 뉴스.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기능.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이런 내용들 꽤 많죠. 자, 이런 뉴스들을 읽어보실 수 있고요. 상단의 왼쪽에 연말정산 누르시면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코로나하고 관련된 거 궁금하면 코로나에 관련된 거. 이거 QR 체크인 누르셔도 QR코드 뜹니다. 좀 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되고, 현재 확진자 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매일같이 데이터로 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이렇게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매일매일 데이터예요.
자, 우리 연말정산 뉴스, 카카오, TV, 공연, 펀, 스포츠 궁금한 건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쇼핑도 있습니다. 연애 카카오 TV에서 미스트롯2 오늘 한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궁금한 거 찾으실 때는 요거 눌러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검색 서비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설명드려야죠. 점점점. 이거는 더보기.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점점점 세 개는 더보기구나.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더보기는 이제 이렇게 네 개를 넣어놓고 세 개를 쓰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메뉴를 이걸 다 넣으려면 옆으로 한정이 없잖아요. 못 가죠. 더 이상. 그래서 더보기 눌러서 누르시면 더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가면 여기도 QR 체크인 여기저기 제 해놨습니다. QR코드 찾기 쉬우시라고. 다음에 이모티콘 있고요. 페이, 카카오페이예요. 돈, 송금, 이제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송금도 하실 수 있고 여기다 충전도 하실 수 있으세요. 송금하는 것, 결제 내역, 자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일 누르면 저는 메일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들으라고 하네요. 저는 있어서 그냥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캘린더 캘린더 쓰시는 분 쓰시고 서랍, 카카오, 콘 이게 유료라서 저는 300기가인데 전체 백업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래요. 300기가 중 52기가 쓰고 있대요. 계속 쓰려면 돈을 내려서 지금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베타 썼으면 그냥 주지 왜 계속. 어쨌든 제 회사가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카카오콘, 메이커스, 선물하기, 이모티콘, 프렌즈, 주문하기, 스타일, 쇼핑하기 이런 거 다 여기 있고요. 주문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쇼핑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형태로 하실 수 있고 네, 이렇게 많은 메뉴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에서 검색할 때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또 요거는 뭘까요? 터치, 코드 스캔, QR코드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본인 인증 QR코드가 아니고요. 상품이라든가 이런 바코드 같은 걸 이걸로 QR코드로 검색할 수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이요. 음악. 상대는 음악. 자, 보통 멜론 거 여기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1분 듣기는 되는데 만약에 다 들으시려면 별도로 비용을 내시고 구매를 해서 들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용권 구매라고 여기에다가 음악 다운로드 받게 해놨습니다. 다음 여기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환경 설정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공지사항과 실험실, 버전 정보, 개인 보안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보안, 알림, 친구 채팅, 멀티 프로필, 문자 모아보기. 자, 여기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는데 대개 여러분들은 공지사항을 잘 안 읽어보세요. 또 공지사항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뜨기 때문에 보면 지갑 2개 시대라는 916 업데이트 했대요. 자, 이런 거를 여기다 쓰죠. 2000년 12월 20일 업데이트, 11월 19일도. 그래서 업데이트 하면 여기 항상 여기 언제 업데이트 왔다고 카카오톡이 올려놓습니다. 자, 실험실 버전 정보는 옛날 버전이면 몇 점 몇 점만 뜨고요. 최신 버전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최신 버전. 그 다음에 개인 보안, 알림, 친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세팅하는 건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구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채팅에 들어오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않기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안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팅창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채팅에는 옆에 이렇게 나오고 친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친구로 바뀌어요. 여기 친구 추가하는 거예요. 채팅을 여기선 채팅 추가하고. 네, 저 안됩니다. 은행 대출. 신용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콘텐츠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더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카카오톡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지금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다가 안 나오는데요. 나오게 해볼까요? 네, 나왔습니다. 네, 시작할 때 보고 끝날 때 볼 수 있는 얼굴입니다. 네, 그리고 건강하시고 또 이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카카오톡에 대한 거 한 번 더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